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냐옹. 누구나 빠르게 덩글다르게 헤어지세요. 어반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헤어지란 얘기는 아니고 헤어지지 않기 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헤어지는 게 만병통치약이긴 하거든. 되게 편한 것 같아, 나도. 어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지세요! 어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헤어지세요! 만병통치약이긴 한데, 근데 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것들을 픽스업하면서 여러 가지 뭐 마찰도 일어나고 트러블도 일어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픽스업해가는 과정이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며칠 전에 말했던 그 무례하고 꼽주는 여자들 있잖아. 그 여자 특징.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이거는 꼭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댓글도 굉장히 좀 재밌게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좋아요가 많았던 것부터 보면 이런 류의 댓글이 많았어. 자매만 있는 집은 피해야 하는 게 맞다. 거기다 가족끼리 과할 정도로 화목하면 피해야 해. 엄마, 언니, 여동생 이렇게 지나치게 가까우면 진짜 결혼해서도 1대3으로 치게 됨. 근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진짜. 일단 장인이 파워가 없고 사랑꾼이라는 이미지로 집안에서 종처럼 삼. 그리고 대다수 장모는 철이 없고 공주과임. 그래서 딸이 이렇게 셋이 연합해가지고 아버지 공구는 거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좋은 아버지에 대한 조건을 엄청 높였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당연히 쉰김치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를 갈구고 딸들도 그걸 보는 거고 엄마랑 다이다이 치면 아빠가 이길 수도 있는데 근데 딸이랑 같이 연합을 해버린단 말이야. 여자는 무조건 여자 편이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밀리다가 포기를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요거 일단 얘기가 이게 가장 좋아요가 많았고 그 밑에 우리 큐 언니가 왔더라. 큐 언니 와서 저 말씀 진짜 맞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그 가정의 아버지의 지위를 보란 말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나도 요새 큐 언니 거 좀 많이 보고 있거든. 이 누나 유튜브 좀 재밌어. 한번 들어가서 봐봐. 그래서 나도 보다 보면 좀 뭔가 그런 거야. 보다 보면 얘 뭔가 나랑 좀 비슷한 거야. 그래서 큐 언니 MBTI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요 ENTP요 이러길래 나랑 똑같아. 그래서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 누나 유튜브 보다 보면 약간 여자 어반이 조금씩 보일 거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 상대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에 도덕적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갑을병정이라고 하잖아. 그런 계급 같은 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갑질 오질나기 심합니다. 솔직히 일본은 그런 강강약약의 나라잖아. 그거 엄청나게 심해서 어느 나라나 가도 다 있어 이게. 다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것 같아. 뭐냐면 이거를 좀 유독 심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갑질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갑질을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지 대한민국은 그지? 그래서 이런 댓글도 있었고 옛날에 TV나 미디어에서 아빠 서열 마지막이 웃겼던 이유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실례고 아버지라고 했다. 한 세대 만에 그런 농담 같은 드립이 어느 순간 웃긴 게 아니게 돼버렸다라고 했는데 나도 보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도 아버지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은 편이었거든. 근데도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라방할 때 아빠 전화하면 아버지라고 전화하고 엄마 하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요새 우리 엄마 전화 되게 많이 오거든.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결국에는 이제 미디어 같은 게 기준점이 돼버리거든. 바꿔버린 게 있지. 그래서 뭐 흔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집안의 서열 이렇게 뭐 이제 뭐 이게 엄마 뭐 누나 이러고 있고 개 있고 그 밑에 아빠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이게 이런 식으로 자리 잡히다 보니까 남자들이 더 힘을 못 쓰게 된 게 있단 말이야. 미디어는 시대상을 관통한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영향권 밖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좀 무서운 얘기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 기침 미치겠다. 요새 여초에서도 아버지랑 사이 좋다는 걸 어필하라는 얘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자가 별말 안 했는데도 저 아버지랑 사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으면 일단은 경계를 하고 그리고 항상 말하잖아. 이게 이 나이가 되면 되게 빨리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진실성이라는 거지. 그 여자가 정말로 여러분을 잘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진작에 갔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나이 들어서 만나서 막 되게 아빠랑 사이 좋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는 그 상황이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모든 연애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해? 도파민이 빠지고 나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 연애를 해보면 보통 도파민이 빠지면 그때 헤어졌어, 그게. 도파민이 있을 때는, 나는 이런 것도 이해 못해. 그래서 그 잘 이해해 준단 말이야. 싸우고, 이게 푸는 과정에서. 근데, 도파민이 빠지고 나잖아. 그럼 그때 또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 같은 패턴이 계속, 인간은 결국에는 연인 관계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싸우게 되거든. 근데 그런 게 도파민이 빠지면 못 버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면 결혼 같은 거 진짜 준내 일찍 하잖아. 나이 들어가지고 급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항상 이게 좀 느리게, 슬로우. 야스를 할 때도 슬로우. 느리게 해봐라. 좋다. 그래서 요거 있고. 그리고 반대로 뭐 이제 나랑 비슷한 연령인데 비슷한 경험이 꽤 많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어. 그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강남 쪽 재력 집안에서는 딸만 있는 집이랑 사돈을 안 맺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한방 누나 만나면 아마 한방 누나한테만 살짝 물어볼게. 내가 한방 누나한테만 살짝 물어볼게. 그래서 뭐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왜냐하면 내가 말했잖아. 강남 여자 만났는데 나한테 만나자마자 개꼽준 여자가 있었거든. 이게 어바님 유튜브 본 사람 기억나랄까? 근데 공교롭게도 걔네 집도 자매들이었어.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상하니까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냐 뭐 싶긴 한데 뭐 결국에는 그 다음에 뭐 여자는 안 맞고 큰다 이게 크다라는 얘기부터 마지막 덧글은 그거였어. 법륜스님 왈 남편이 한 20만 원 밖에서 쓰면 왕대접 받는다고 스님이 어찌 그리 잘하시는지 마사카 이 덧글이 있었는데 근데 결론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내가 말하는 게 좀 생각보다 좀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무례하고 꼽주고 그런 것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비슷한 내용이. 근데 이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그 사랑은 받아내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끌려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 그래서 일단은 끌려가는 경우가 크게는 몇 가지가 있지. 근데 첫 번째는 그거야. 내가 되게 여자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랑하는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남자는 많지가 않단 말이야. 왜? 헤어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근데 진짜 그 여자한테 사랑을 받아내려면 이 상황에서 들이받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는 뭐냐면 여자가 여러분을 웬만큼 개의 조소로 보지 않는 이상 싸워도 여자랑 싸워도 별일이 없어요, 실제로. 별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얘기했잖아. 나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라방 와서도 그러잖아. 라방 와서도 누가 건드리면 사장님 일단은 똑같은 얘기 우리 한번 그 얘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막 전화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러면 보통 그 상황에서 꼬리를 마는데 나는 내가 일단은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사람들을 막대하진 않잖아. 라방 있어도 20살 넘으면 성인 대접 해준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어바나 이러면 사장님 저희 나이가 막 반말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난 바로 꼽준단 말이야. 그게 나도 탁 치는 거지. 이건 꼽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탁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일전에 얘기했던 게 있지. 여자랑 만나다 보면 아이고 우리 아가씨들 이쁘다 궁디팡팡 해주다가도 어느 순간 이걸 탁 쳐줘야 되는 그 선이 존재한다 했잖아. 이게 바로 그 똑같은 거야. 그게 하나의 그 마지노선 같은 개념이거든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남자친구인데도 이렇게 무시하고 꼽주는 걸 있잖아. 이거를 한 번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절대로 한 번이라도 그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게 그리고 항상 교묘한 게 약하게 와, 처음에는. 그래서 그 드라마 중에서 비수비라고 있었잖아. 김창준, 창크나이트 기억하신 분 있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시작은 항상 밥 한 끼로 시작한다라고 시작하잖아. 그러다 결국엔 비리검찰 돼 있는 거잖아. 똑같아. 여자들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별과정 틱틱거리는데 그걸 받아주잖아. 그러면 이게 조금씩 강하게 들어와요. 이게 조금씩 강하게 들어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건 날 무시한다 싶으면 그러면 그때는 랄지를 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나 같은 경우는 랄지를 튼 적이 뭐 여러 번 있긴 한 랄지 이렇게 하면 난 좀 이렇게 처음엔 참는 편이거든. 근데
원래 ENTP 특징이 참아도 화가 난 게 보여.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돼. 표정 관리 안 돼. 그래, 진짜 화내갖고, 진짜 그래도, 그래,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일단은 상황을 하고 넘어가면, 못 건드려, 보통. 보통은 이제 못 건드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애는, 그 다음에 어떤 적도 있었냐. 오히려 자는데 갑자기 야스를 하더라고. 내 옛날 여자친구 있었거든.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니까 방금 네 참은 거 아는데 그때 화났을 때 모습이 섹시했다고. 밤에 막 이렇게 하고 항상 뭐 화해 끝 항상 이걸로 끝나게 돼 있잖아, 남녀 관계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도망을 쳐요.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 내 유튜브 상담 들어온 사람에서도 거기서 도망을 친다니까. 그래서 보통 남자랑 여자랑 싸우게 되면 남자가 뭐 동굴로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해. 이게 제법 흔한 경우긴 한데, 근데 항상 싸워야 될 때를 도망을 치게 되잖아. 그러면 그 뒤는 감당 안 돼. 그래서 이번에 나한테 제일 많이 얘기 들었던 것도, 형 왜 이번에 레필코랑 용찬호 얘기 안 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레필코 랩 게임들 했는데 거의 반년 동안 시달렸거든. 옛날에 레드필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했다가 반년 동안 시달렸는데, 나한테 이렇게 때리기 좋은 기회가 어딨어. 근데 나는 안 때렸단 말이야, 레필코를. 왜 안 때렸어? 그건 너무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야, 싸우지도 않고 싸움에 도망가는 애를 내가 왜 때려, 그게. 야, 차라리, 형, 흑자 형이나 크로코다일 때려주세요 하면, 그래, 내가 그러면 걔네들은 때릴까 말까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근데, 야, 때리기엔 너무 무섭고, 그 인간들은 때리기엔 너무 무섭고. 근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 사회 취약계층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참 되게 공교롭게도 지금 현대의 젊은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 있지. 그 행동들, 레플코에 때는 그대로 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아니, 이거는 싸워야 될 텐데, 왜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싸워봐야 되는 게, 만약에 결혼을 할 거면 무조건 개같이 싸워봐야 돼. 왜냐하면,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게 답이 나오냐, 답이 안 나오냐,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여자가 여러분들이 화를 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진짜. 뭔데? 저 병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결혼 생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싸워야 돼. 연애 때 무조건 싸워보라고. 진짜 도파민 빠져 개같이 싸워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인 게 별일 없다니까, 진짜. 그래서 일단은 여자들이 겁이 없는 게 일단 안 맞아서 그런 게 맞긴 맞아.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 옛날에 술병 진짜 깬 적이 있었거든. 그게 왜 그랬냐면 이상하게 여자들 중에 그렇게 무례한 여자들을 내가 몇 번 본 적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는 그렇게 똑같이 했을 때 여자가 꼬리를 말아서, 야, 이 새끼 진짜 술병 깨고 욕하고 침 뱉고 계산하고 나가겠다. 그걸 아니까 꼬리를 말하는데, 그때 그 여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안 했거든. 또 랄지를 트는 거야. 성격이 되게 있더라. 그런데 그래서 똑같이 내가 그냥 한번 술 집어 던지고 피하고 바로 얼굴 앞에 대고, 네가 지금 안 맞아봐서 이러는 거라고. 진짜 너 진짜 그러다가 진짜 뒤진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아직도 봤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내가 막상 그렇게 액션을 하니까 여자가 존나 무서워하더라고. 존나 막 벌벌벌 떨더라고. 실제로 막 이게 몸이 사시나무처럼 떠는 거 있잖아. 달달달 떠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 눈 똑바로 보라고, 내 눈 똑바로 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걸 안 겪어봐서 그런 거란 말이야. 안 겪어봐서 그런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같이 방금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이렇게 친한, 그러니까 별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냥 나한테 무례하게 대한 거지. 그런 경우면 요새는 그런 거 만약에 술병 빼고 그러냐, 그럼 잡혀간다. 하지 마. 옛날에는 상관없었거든, 그게. 근데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돼. 이렇게 되면 엿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직장 상사, 사회생활, 그리고 혹은 남자 관계에서도 똑같단 말이야. 항상 시작은 밥 한 끼로 시작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못 끊어주잖아. 그 싸워야 될 상황에 여러분이 도망을 가잖아. 그러면 계속 당하는 거야. 그게 점점 끓는 물에 개그처럼 계속 당한단 말이야. 어떻게 끊어주냐? 그냥 한마디 그냥 들이받아버리면 된다니까. 어떻게 할 정도는 한마디 해봐. 내가 말한 대로 한번 딱 해봐. 씨발 죽고 싶나?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정작 만약에 여러분 여자친구가 이렇게 툭툭 건드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강하게 반응해서 여자친구가 쫄잖아,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자친구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건데, 아니야, 더 좋아한다니까. 실제로 더 좋아해. 와, 우리 남자친구 이런 면이 있어. 내가 더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사랑은 받아내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꼽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야, 여기서 참는 게 남자야 이러면서 이걸 도망을 친단 말이야. 합리화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 꼬라지 당하는 거야. 점점 끓는 물에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누가 무시하잖아. 그럼 무시하면 안 되는, 절대로 네가 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그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 그거를. 인간에 대한 존중은 어디서 나온다? 두려움에서 나온다. 송곳에서 나온 명대사지. 진짜란 말이야. 그게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일정 마지노선 건드리잖아. 직장 상사라고 해도 여러분이 할 거 다 해. 우선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할 도리를 다 해야 돼. 그래 놓고 이제 넘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맞디를 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왜 꼭 해야 되냐면, 이걸 내가 왜 꼭 해야 하는지 말해줄게요. 마지막에 이게 왜 그러냐면, 요새는 근데 여자들도 진짜 퍼킹 크레이지들 진짜 많거든. 여러분들이 경우에 맞게 그렇고 얘가 넘어왔을 때 똑같이 액션을 했는데 근데도 말이 안 통한 애들이 많아, 요새는. 이런 애들은 도망쳐야 돼, 여러분이. 답이 없어. 옛날에는 패는 게 됐어, 옛날에는 좀 패고 다음날에, 야야, 이 와이라노. 이러면서 약이나 좀 발라주고, 이걸 매정이라고 하거든. 전문용어로는 매정이라고 해. 그럼 여자가, 에이, 내가 또 오빠 좀 짱나게 했으니까 뭐 맞아도 되지. 이런 여자들이 옛날엔 많았어. 내가 맞을 짓에서 처음 알았다. 근데 요새는 내가 맞을 짓해도, 야, 네가 감히 날 패? 이런 미친 개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닥을 봐야 돼. 여러분이 만나는 그 여자가 미친 개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했는데 어바님 말처럼 저는 이걸 임계점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이 나한테 들어왔거든. 나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나라면, 이건 사장님 어떻게 할 적으로 나라면 패고 이혼한다고. 그냥 야,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 가장으로서 일말의 존중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 거냐고. 참고. 그거 내가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내가 그걸 몰랐어. 물론 나라면 이제 다 걸르겠지만, 근데 지금 내가 혹시라도 못 걸러갖고 저 멀티버스 어딘가에 있는 어반이 진짜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팬다. 그냥 시원하게 패고 이혼하고 위자료 좀 주고 혼자 살아. 그 타이슨 인생 최고의 그 샷이 자기 와이프한테 날린 바디블로우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을 여자를 진짜 미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류의 남자들이 되게 끌려가고, 그리고 특히나 요새는 남자들이 좀 초식성이 늘어나고 싸움 자체를 회피를 한단 말이야. 아니야. 싸울 때 물러나 버리잖아요. 이번에 봐도 알 수 있잖아. 레펠코 봐도 알 수 있잖아. 끝이야, 그러면 진짜. 마지노선 뒤에서 여러분들이 물러나 버리면 그럼 인생이 끝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싸워야 될 때는 무조건 싸워야 돼. 이기든 지든 간에 무조건 싸워야 돼요. 싸우잖아. 여러분들이 져도 그러면 안 건드려. 왜? 아, 얘는 이거 넘으면 바로 들이받는구나. 학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거나 건드리고 꼽죠 그러잖아. 그거는 무조건 싸워야 돼요. 알았죠?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17분 동안 얘기한 적도 오랜만인데, 근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싸울 때 싸우는 게 그게 남자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